안녕하십니까. 후보TV 영영입니다. 10월 2일 토요일 정오가 다가가는데요. 모두 주말 화이팅 하시고 사흘 연휴니까 리프레시 해가지고 희망찬 다음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힘! 하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은 후에 김종인을 만났던 분들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종인의 지향점은 어딘가 하고 전해드리겠는데요. 곽상도가 오늘 아침 10시 기자회견을 해서 사퇴의 변을 밝혔죠. 사퇴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동안 곽상도가 문씨족 일가의 비리를 밝히느라고 수고는 많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고 여명TV도 인정을 하지만은 지금 우리는 대선을 5개월 남겨놨습니다. 5개월 안에 국힘이 결집해서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하는데 모든 총력을 집결해야 하므로 곽상도가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고 일반인 신분으로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곽상도가 그러니까 퇴사한다. 사퇴 회견에서 한 말이 자기는 위법 행위를 안 했다. 우리 아들의 50억 원은 성과 퇴직금으로 위로금으로 받은 것이고 이것이 수사 결과로 밝혀질 것이다. 몸통이 밝혀질 것이다. 몸통은 이재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검경 수뇌부 그리고 견검 견경 그것들은 모두 정권에 충성하는 개들이다. 정권 친화적이다. 특검을 관철시키고 특검으로 조사를 해달라 하고 그만두는데요. 당연한 말입니다. 이 대장동 사태 이재명 게이트는 이거는 명백한 배임 행위로 만약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은 그런 수사를 한다면은 이재명은 묵시적 공동체로서 몇십 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대선 후보에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뻔뻔하고 천잡하고 비굴한 놈이 이재명이라는 것이죠. 곽상도 같은 경우가 이것은 성과 퇴직금이다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아들이 지방 캠퍼스를 나와서 화천대유의 1호 사원으로 입사한 것을 곽상도가 김만배하고 알고 있고 또 김만배가 대장동 게이트를 열기 위해서 대장동에 천문학적으로 1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헤쳐먹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곽상도는 자기 아들을 여기에 입사시켰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분노하는 거고 이거는 청년 노장층만 따질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이 뭐 이런 희귀의 나라가 있는가? 몇 년 일하고 50억 퇴직금을 받고 그런 그 고리를 연결한 게 곽상도 아닌가? 그 아들이 솔직히 무슨 죄가 있는가? 아들도 30살이 넘은 성인이므로 같은 공범이다. 거기서 분노해서 그 화살이 이재명한테 갈 화살이 국힘 쪽으로 오고 국힘이 흔들릴 지경이 됐다 이런 것이죠. 곽상도는 분명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고 이런 사건을 보면은 과거 구기득권 구정치권 애들이 얼마나 썩었는가. 현재는 정치권 법조 카르텔로 나오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이걸 파고 들어가면은 대부분이 국힘의 구기득권들하고 더블 미친당 애들이 걸려 들어갑니다.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사퇴를 안 하려고 뻗은기던 탈당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가지고 가려던 곽상도는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 되었어야 했다. 그리고 결국은 이준석이가 옳았다. 누구도 국힘 내부 누구도 지도부나 또는 원내대표나 곽상도를 국회의 윤리위원회 협의에서 제명시키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다. 너무나 국민들의 공분이 크므로 이준석인 그걸 알고 있어서
탈당으로 안 된다. 반드시 국회의원을 박탈하겠다 할 적에 내분이 일어났었다. 그 내분의 주류들은 보면은 윤석열을 미는 구기득권, 구수국 꼴통 국회의원들이었다. 김재원이가 곽상도는 사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도리를 치고 조수진은 어제 갑자기 이준석 보고 말이죠. 곽상도가 사퇴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논리라면은 이준석 부가 수십 년 전에 사는 제주도 땅에 대해서도 이준석은 대표직을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신군부 전두환 시대에도 이런 게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홍준표는 어제 토론회에 나와서 사회자가 질문하기를 8명 중엔 다 곽상도 제명을 할 것이냐 찬성하시는 분 하니까 나머지 7명은 오를 드는데 제명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맨 마지막에 든 게 제명하겠다고 맨 마지막에 윤석열이에요. 그 다음에 홍준표는 세모를 들었다. 홍준표의 변은 일단은 사퇴를 설득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제명으로 가자. 그게 TK 표를 얻기 위한 것이죠. 홍준표가. 그리고 그렇게 되자 인터넷 댓글 달리는 것을 보면은 역시 홍준표가 옳았다. 역시 홍준표의 예측력은 대단하다. 홍준표 말대로 됐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지금 대권 주자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다. 이준석이가 당대표로서 압박을 하고 여론전을 펴니까 곽상도가 할 수 없이 사퇴를 한 거지. 홍준표 말대로 사퇴를 설득한 다음에 제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즉 전후가 바뀌었다는 거죠. 홍준표 말에. 강력한 사퇴 압박이 이준석이 주도했고 국민 여론이 이준석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곽상도는 할 수 없이 사퇴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준석이 옳았다. 자, 그러면 곽상도가 이렇게 사퇴를 했으면은 우린 여기서 생각나는 게 많죠. 윤미향 같은 애들, 또 민주당 떨거지들, 걔네들은 왜 국회의원직을 사퇴 않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곽상도의 사퇴권으로 그 윤희숙이가 물꼬를 잘 터준 거예요. 진짜 윤희숙은 아까워. 지금 윤희숙이가 대선 후보와 8강에 들어갔으면은 매기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대선 주자들과 떨거지들 유승민만 떼고 7명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과 공격과 그죠? 그 흥행을 자극했을 거예요. 그럼 곽상도 같은 경우가 지금 사퇴를 했는데 그러면은 민주당 떨거지들은 하나도 사퇴를 하지 않는다. 그죠? 아직까지 조국이 같은 놈은 서울대 교수의 직을 유지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민주당 그 수많은 그 비리 연루자들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비례대표면은 그냥 출당을 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윤미향 같은 애들이죠. 그러면은 이재명은 또 어떻게 되나? 이거는 이재명이 사퇴할 일이죠.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이 제공했고, 대명동 사건. 그거는 상식적인 국민이 보고 있으면은 그거는 너무나 아수라장, 난장판이라고. 그 대명동 그 개발을 보면은 뭐 1조 5천억 정도로 올라갔죠. 처음 기사는 1조 1천억 정도 된다가 지금은 1조 5천억의 사업이 들어갔는데 그게 보면은 처음에는 화천대유가 4천억의 배당금을 받았다. 그 다음에 택지 15개 중에서 5개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짬짬이로 해서 3천억의 수익을 얻었다. 7천억이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지만 1조가 넘을 거예요. 그 화천대유 천하동인애들이 해먹은 게. 그죠? 그것을 주도한 애가 이재명이었고 지금 유동규라는 애가 오늘 내일 구속영장이 신청된다 그러는데 그죠? 유동규가 핵심 고리가 누구였느냐? 유동규의 상전이 이재명이니까 이건 명백한 배임이에요. 이재명의 배임. 공공개발이라는 미명하에서 민간업자들한테 최고의 당군 일의 최고의 수익을 줬다. 그게 이재명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집행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이는 나는 1원도 받지 않았다. 그거 받지 안 받았는지는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가 박근혜를 잡아놓은 경제적 공동체로 들어가면 이재명은 반드시 걸리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민이고 정상적인 당 조직이고 당원이라면은 이재명이 사퇴 압박이 빗발쳐야 되는데 민주당 놈들은 이재명이 무서워가지고 이낙연 캠프에도 셀 수 없는 이재명에 대한 비리와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비합리적인 투서가 떨어지는데도 그거 하나 공격 못하고 있다 이거죠. 민주당은 이거 떡을 미친다는 걸 썩었다. 국힘이라면은 지금 국힘이 확실하게 연루된 사람은 곽상도이므로 곽상도를 쳐내고 그저 비난하고 국힘의 개혁적인 당원들은 국민들은 그리고 곽상도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했단 말이죠. 국힘에서는. 근데 민주당 놈들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 썩어 뭉거려졌다는 거죠. 곽상도의 사퇴에 보면서 지금 보면은 이준석을 위시한 그래도 양심 있는 국민의 국힘의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방송을 하는 유튜브를 방송하는 대부분들이 곽상도를 비호하지만은 고고TV에는 곽상도를 제물로 바치라 처음부터 그랬죠. 이게 국민의힘이 핵심이고 부패의 핵심으로 지금 나왔고 대선이 위험해진다.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힘의 지지율이 3%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2% 올라가면서 지지율이 민주당이 또 국힘을 앞서가죠. 그건 단 하나. 박상도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켜서 국힘 지지율을 뺐어요. 3%는 급락이에요. 어제 같은 갤럽 조사를 보면은. 그런데 어제 오후 같은 경우는 또 오마이뉴스하고 리얼미터 조사가 나오죠. 거기서 보면은 국힘의 지지율이 41.4%까지 올라갑니다. 저번 주보다 2, 3%가 뛰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번 주 초 같은 경우 오늘 토요일이니까 곽상도에 투영된 국힘은 구기득권이고 우리나라 상층부라는 것이 권력과 돈을 가진 그 핵심이 누구냐? 검찰들이죠. 그죠? 경제계는 권력은 안 가졌고 그 다음에 의사들도 권력은 걔는 없는 거고 권력과 돈을 가진 핵심 카르텔이 법조계 출신들이고 법조계다. 그것들 정관역으로 나오면 1년 동안 요새는 한 5, 60억을 땡기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해쳐먹은 사건의 핵심이 국힘이다. 그게 국민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 이준석을 위시해서 곽상도를 갖다가 의원직 사퇴를 시켰으므로 이게 자의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마이뉴스에서 어제 같은 경우 41.4% 국힘이 역대 최고 지지율이 나옵니다. 10여 년 동안 최고의 지지율일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국민은 정권 탈환이 목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곽상도가 사퇴를 한 것은 잘했다. 그동안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쪼잔하게 공격하면 안 돼요. 문준영 건도 계속 공격하다가 대치기를 당했죠. 지 아들 때문에. 그리고 문다혜 건 같은 경우도 이상직을 조지면 돼요. 근데 이상직을 보호하잖아요. 이상직이나 윤미향이나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직 상태 않고 감옥에 가서라도 말이죠. 국회의원 유지하고 보호받으려고 그래요. 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 자체가 헌법기관 권력이니까. 이런 비참한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곽상도는 사퇴함으로써 국힘은 일부의 구기득권, 국골통들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특검 안 받습니다, 이놈들이. 저는 이럴 때 대여투쟁을 강경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대여투쟁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그 우파 유튜브 쓰레기들하고 태극기 부대 돈벌이들 하고 광화문 투쟁을 할 수가 없고 거리 투쟁을 할 수가 없죠. 이럴 적에 한두 명이라도 과거에 김용태 같이 원내 총무 김용태 같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 치고 단식이라도 한 놈 하란 말이야. 그게 꼴통들을 할 수가 없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법조
국힘의 주류가 법조인들이에요, 지금.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런 놈들은 아름아름 다 이 정보를 갖고 있고 연결이 돼 있는데 못하죠. 그러면 개혁 보수 초선이나 재선 중에서 한번 해보란 말이야. 단식 투쟁을 가서. 굶어 죽을 때까지. 죽기 바로 전까지 한번 해보란 말이야. 계속 사회 여론을 갖다가 대선 끝날 때까지 이재명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얘는 절대 사퇴를 하거나 절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놈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을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공격 성향이 있어요. 아주 더러운 놈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